가난한 집 딸이라서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왜 결혼 허락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은 거지.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일 먼저 사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수아였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서 만난 민수와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민수는 다정했고 부모님도 좋은 사람 만났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첫 패백을 올리던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혼수가 이게 다야? 요즘 애들은 참 당당하네. 시어머니는 수아가 준비한 혼수를 하나하나 뒤지며 혀를 찼다. 이 이불은 어느 백화점 거야? 아, 인터넷? 그런 걸로 신혼방을 꾸미려고? 수아는 부모님이 정성껏 준비해주신 혼수가 부족하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신혼 첫 명절, 시댁에서의 경험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지켜보며 잔소리만 했다. 너희 집은 돼지고기로 장조림하지? 우리 집은 소고기로 한다. 격이 다르거든. 생선도 제대로 못 손질하네. 친정에서 뭘 배웠어? 민수는 처음엔 어머니, 수아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라며 아내를 감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도 점점 변해갔다.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아야, 내 친구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상을 차려줘. 배가 불러 허리도 아픈데 10명이 넘는 시어머니, 친구들을 위한 상차림이라니. 수아는 새벽 2시까지 전복과 생선을 손질했다. 손에는 칼에 베인 상처가 나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참았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 어디서 구하겠어?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는 수아를 자랑했지만 손님들이 가고 나서는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다.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의 실망은 노골적이었다. 쯧, 대가 끊겼네.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할 텐데.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수아를 맞이한 건 차가운 집안 분위기였다. 민수도 딸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 낳던데 왜 우리만? 수아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육아와 살림에 지쳐가던 수아에게 민수는 더욱 냉정해졌다. 요즘 너 왜 이렇게 할머니 같아? 옷도 대충 입고. 집에서 애 하나 보며 펑펑 놀면서 사는 게 뭐가 힘들다는 거야? 수아는 분노를 참으며 답했다. 내가 모은 돈 2억으로 당신 사업 살려준 것도 잊었어? 민수는 그제야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다. 민수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회사 야근이야. 동료들과 회식이야 라는 핑계가 늘어갔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 침대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다. 다정이라는 이름으로 카톡이 와 있었다.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 빨리 와. 수아의 손이 떨렸다. 몰래 대화창을 확인하니 몇 달간 이어진 은밀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을까? 라는 상간녀의 메시지에 곧 정리할게라고 답한 민수. 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침에 민수를 추궁하자 민수는 뻔뻔하게 나왔다. 그래, 맞아. 다정이를 사랑해. 너와는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그럼 지금까지 나는 뭐였는데? 처음부터 실수였어. 엄마 말이 맞았나 봐. 그날 민수는 짐을 싸서 시댁으로 가버렸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충격이었다. 남자니까 바람 좀 피울 수도 있지. 내가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정이란 애. 나도 몇 번 봤는데 참 착하고 예쁘더라. 우리 민수가 그런 좋은 애를 만났는데 내가 질투해서 어떡하니? 수아는 귀를 의심했다. 시어머니가 상간녀와
이미 만나서 친분까지 쌓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녀는요? 손녀? 딸이면 뭘 하겠어. 어차피 남의 집 갈 애인데. 그 말에 수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일주일 후 민수가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 나타났다. 수아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달려갔다. 거실에는 민수와 다정이가 다정하게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들을 위해 잔치국수까지 끓여주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다정이가 인사하러 왔다는데 거절할 수 없잖아. 그 순간 수아의 분노가 폭발했다. 시어머니가 다정이에게 내민 국수 그릇을 있는 힘껏 바닥에 던져버렸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내가 뭔데 여기서 소리를 질러? 이 집은 내 집이야. 시어머니가 수아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 수아가 먼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저도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이혼하죠. 민수는 차갑게 말했다. 좋아. 우리도 그러고 싶었어. 짐 챙겨서 나가. 그날 밤 친정으로 돌아온 수아에게 민수의 문자가 왔다. 이혼 서류 보냈다. 서명해라.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마. 하지만 수아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지난 3년간 모은 증거들이 있었다. 민수의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폭언 녹음 파일, 상간녀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뒀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는 놀라웠다.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아는 부모님 품에서 상처를 치유했다.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아버지는 수아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빠가 도와줄게. 마침 살고 있던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다. 부모님이 30년간 살던 집이 10억에 팔렸다. 위자료 5억과 재산 분할 3억,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니 상당한 종잣돈이 생겼다. 수아는 그 돈으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인수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부모님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다. 게스트하우스는 호텔로 확장되었고 수아는 어느새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음식이 왜 이렇게 비싸? 예전엔 이런 곳 안 왔는데. 돌아보니 초라한 행색의 전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몇 년 사이 많이 늙어 보였고 옷차림도 예전과는 천지 차이였다. 시어머니도 수아를 알아보았다. 수아야, 여기서 뭐해? 아직도 혼자지? 수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네,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민수랑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래? 그때는 우리가 좀 심했지. 그때 호텔 지배인이 다가왔다. 대표님, 무슨 일이신가요? 이분이 대표님을 괴롭히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대표님? 수아가 여기 사장이라고? 네, 저는 이 호텔의 대표입니다. 수아는 명함을 꺼내 건넸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럼 우리 민수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어? 들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반지하에 살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 민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수아는 웃었다. 제가 왜요? 저는 가난뱅이 딸이라며 무시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사과는 늦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때 수아의 딸이 뛰어왔다. 엄마,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주신대. 수아의 아버지도 함께 나타났다. 아버지는 전 시어머니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아직도 우리 딸한테 뭔가 바라고 있나? 너희들이 우리 딸 놀린 값 지금 자업자득으로 치르고 있는 거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그때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그 딸이
이제 너희보다 훨씬 잘 살고 있잖아. 보안팀이 나타나 시어머니를 정중히 안내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고객님들께 피해가 되고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수아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해진 걸 보니 아빠는 자랑스럽다. 나도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아빠. 딸이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계속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 그럼, 우리 가족이니까.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민수는 자신들의 욕심과 교만이 불러온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다. 반면 수아는 부모님과 딸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나를 버린 건 너희였지만 결국 나를 일으킨 것도 너희였다.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수아는 딸을 재우며 속삭였다. 우리 딸은 엄마처럼 살지 마.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살아야 해. 딸은 엄마를 꼭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최고야.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래. 수아는 미소 지으며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정말로 행복한 엔딩이었다. 제시도 억만자로 만들어줘. 반전이랑 더 재미있게 편집 등장인물. 시어머니. 가난한 집 딸이라서 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등장인물 수아. 그럼 왜 결혼 허락하셨어요? 등장인물 시어머니.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참은 거지. 하지만 이제 진짜 며느리를 드리려고. 내레이션. 수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수아였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수아의 친할머니는 사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땅 부자였다.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수아에게 물려주셨지만 부모님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수아가 성인이 되면 알려주자는 것이 부모님의 생각이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서 만난 민수와 연애할 때 민수 가족은 이미 수아의 숨겨진 재산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아 집안의 숨겨진 부를 파악했던 것이다. 저 집 딸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땅 상속받아서 대박 날 거야. 민수의 결혼 제안도 시어머니의 결혼 허락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수아는 그 재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졌다. 언제 그 재산 얘기를 꺼낼까? 첫 패백을 올리던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혼수가 이게 다야? 돈이 없나? 집안에 숨겨둔 돈이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수아가 준비한 혼수를 뒤지며 계속 떠봤다. 수아는 시어머니가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신혼 첫 명절. 시댁에서의 경험은 더욱 기이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돈 얘기만 했다. 수아야, 친정에서 용돈 많이 주지? 부모님이 땅 좀 갖고 계시다며?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월급쟁이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정보가 틀렸나 싶어 더욱 노골적으로 캐물었다. 민수는 처음엔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라며 말렸지만 속내는 달랐다. 그도 결혼 전부터 수아 집안에 숨겨진 재산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아야, 내 친구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서 상을 차려줘. 그 친구가 부동산 하는 언니인데 너희 집 얘기 좀 물어볼 게 있대. 수아는 배가 불러 허리도 아픈데 10명이 넘는 손님상을 차려야 했다. 새벽 2시까지 전복과 생선을 손질하면서도 시어머니,
친구들의 노골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수아야, 친정 부모님 땅 많이 갖고 계시지? 이 동네 어디쯤이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친구는 시어머니 귓속말로 속삭였다. 분명히 땅이 있는데 애가 모르는 것 같아. 부모가 숨기고 있나 봐.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의 실망은 이제 이해가 되었다. 셋 딸이면 나중에 재산 상속에서 불리할 텐데.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수아, 집안 재산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민수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수아야, 친정 부모님한테 솔직히 물어봐. 우리도 애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정말 모르겠다고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민수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친정에서 지원해 주던데 너만 이상하네. 수아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민수의 외출이 잦아지더니 수상한 전화 통화가 들렸다. 응, 다정아. 수아 친정에서 아직 돈 얘기 안 꺼내. 좀 더 기다려야겠어. 수아는 문 뒤에서 숨죽이며 들었다. 아니야, 이혼은 아직 일러. 재산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 나서 해야지. 민수는 처음부터 수아의 숨겨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고 상간녀와도 그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샤워하는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다정이와의 대화창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오빠, 수아 친정에서 언제 돈 줄까? 나도 이제 기다리기 힘들어. 곧 친정 부모님 만나서 떠볼게. 확실하게 받아내고 바로 이혼할게. 그럼 우리 바로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다정이만 기다려줘. 수아의 온몸이 떨렸다. 다시는 단순히 재산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몰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다. 엄마, 아빠, 우리 집에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수아야, 사실은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이 있어. 얼마나요? 시가로 50억 정도 될 거야. 재개발 확정되면 100억도 넘을 수 있고. 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내가 돈 때문에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가길 바랐거든. 아버지의 말에 수아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결혼이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수아는 민수를 추궁했다. 당신, 우리 집 재산 알고 있었죠? 민수는 당황하며 시치미를 뗐다. 무슨 소리야? 무슨 재산? 그만해요. 다정이와의 문자 다 봤어요. 그제야 민수는 가면을 벗었다. 그래, 맞아. 처음부터 내 집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그럼 사랑은 거짓말이었어요? 사랑? 웃기지 마.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랑이야. 수아는 그 순간 모든 걸 결심했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아가 아니었다. 그날 밤부터 수아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민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 함정에 빠뜨릴 완벽한 복수를 생각해낸 것이다. 먼저 수아는 부모님께 부탁했다. 아빠, 가짜 재산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요. 왜 그런 걸 만들어? 민수 일가를 확실히 응징하려고요. 부모님은 수아의 계획을 듣고 흔쾌히 동의했다. 수아는 일부러 가짜 서류를 민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뒀다. 친정 재산 총액 5억 원이라고 적힌 가짜 문서였다. 민수는 그 서류를 보고 실망했다. 고작 5억? 정보가 틀렸나? 시어머니도 화를 냈다. 그깟 5억 때문에 3년이나 참았다고? 이제 그만 정리해. 민수는 그날부터 노골적으로 상간녀를 집에 데려오기 시작했다. 수아는 모든 걸 증거로 남겼다. 몰래카메라, 녹음, 사진까지 완벽하게 수집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에서 동거를 선언했다. 이제 다정이가 이 집 며느리야. 수아는 나가. 수아는 마치 절망한 것처럼 연기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이미 끝났어. 시어머니도 가세했다. 수아야, 이제 그만 포기해. 다정이가 훨씬 낫다. 수아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하지만 이건 모두 계획된 연기였다. 그 다음 날 수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진짜 재산 증명서를 들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친정 재산이 50억이라고요? 그럼 재산 분할 신청 금액을 수정해야겠네요. 변호사는 놀라며 말했다. 민수와 시어머니는 법원에서 진짜 재산 규모를 알고 기절할 뻔했다.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로 100억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민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수아야, 잠깐,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법원은 수아의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10억, 재산 분할 15억, 양육비까지 합쳐 총 30억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수의 사업체도 압류당했다. 상간녀 다정이는 알고 보니 민수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또 다른 사기꾼이었다. 민수가 파산하자 바로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버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빚을 떠안게 되면서 집까지 팔아야 했다. 수아야, 제발 도와줘.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아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로부터 5년 후 수아는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호텔 사업에 뛰어들어 더 큰 성공을 거뒀다. 총 자산이 200억이 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어느 날 호텔 로비에서 초라한 행색의 전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수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시어머니는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우리 민수는 치킨집 알바 중이고. 그러셨군요. 수아야, 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도와줘. 그때 호텔 지배인이 나타났다. 사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사장님? 수아가 여기 사장이라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네, 저는 이 호텔 체인의 대표입니다. 수아는 명함을 꺼내 던지듯 건넸다. 그럼 우리 민수 다시 받아줄 수 있어? 이제 정말 반성했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좋은 사람과 재혼해서 행복해요. 그때 수아의 새 남편이 나타났다. 잘생기고 성공한 의사였다. 여보, 아이들이 기다려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들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수아는 진짜 금광을 버리고 가짜 자가를 선택한 민수를 생각하며 웃었다. 어머니, 가난뱅이 딸이라고 무시하셨는데 이제 제가 당신보다 몇백 배 부자네요. 수아야, 이제 그만 가세요. 보안팀을 부르기 전에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끌려나갔다. 그날 저녁 수아는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부를 모두 얻은 완벽한 승리였다. 자신을 속이고 버린 사람들은 모두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수아는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복수는 차갑게 먹을 때 가장 달콤하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다.